비주류의 외롭지 않은 삶을 위해 음침발랄 20대 여자 셋의 대중문화 탐구 방송 비주류 백화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호스트 우니 코젤 메이입니다. (2025년 2월) 셋째 주 방송 바로바로 서브스턴스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e back, pump it up, 비백킹 pump it up. 자,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네 네,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코젤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최근에 너무 볼 게 없는 거예요. 막 네네. 재미없어. 네네.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래서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게 바로 지붕 뚫고 하이킥이에요. 네. 근데 진짜 재밌어요. 커서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 해리가 빵꾸똥 뿌야 하고 다니잖아요. 네네. 해리가 너무 귀여워서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요. 근데 진짜 확실히 요즘 시트콤 같은 게 없어가지고. 맞아요. 맞아. 1일 시트콤. 약간 회귀하신 느낌. 무도 달력 쓰시잖아요. 지금 혼자 시간 여행 중이거든요. 이렇게 가셨네요. 네. 네. 저는 최근에 레드벨벳을 직관했다. 실제로 봤다. 어찌 그 레드벨벳이 10주년이어가지고 팬콘을 영화로 냈어요. 네. 그 무대 인사 스케줄이 있었던 거야. 몰랐어. 근데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알겠다 했는데 이게 너무 계속 매진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취소표를 극적으로 잡아서. 와 진짜 극적이다. 근데 좀 거의 끝자리긴 했는데 그래도 면봉수 느낌으로다가 잘 네. 보고 왔습니다. 오. 네네. 인상적이었던 거 있었나요? 잘 안 보였어요. 잘 안 보이는 게 인상적이었다. 네네. 진짜 면봉이구나. 근데 저는 콘서트 영화화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저는 또 리스너이기도 하니까 여러 노래에 좀 같이 흥도 나면서 좀 팬과 아이돌의 관계가 좀 되게 완전한 관계 같은 느낌? 좀 좋았어요. 메이 씨. 저는요 네네. 최근에 진짜 잘한 소비가 있어서. 잘소. 오. 저 알 것 같아요. 네. 달력? 맞아요. 달력. 제가 최근에 미음사 세계문학 인력 어플을 구매했어요. 맞다 네. 맞다. 근데 이게 2,900원짜리인데 달에? 아니요 그냥 그 2,900원. 어플 자체가? 영구히 2,900원. 영구히 이런. 매년 갱신 이런 거 아니고 인력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내년 거가 여기 업데이트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 게 있고. 너무 좋다. 근데 너무 가성비가 좋은데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약간 뭐 이제 막 직장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어떤 창작물에 돈 쓰기 막 이렇게 막 낭만 소비 있잖아요. 그래. 그런 거 잘 안 하게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큰 맘은 아니고 중간맘? 중간맘 중치. 먹고 내가 좋아하는 걸 소비해야지 뭐 내가 어디다 쓰려고 아끼냐 갑자기 그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혼자 심술 났어. 혼자. 2,900원 딱 결제했는데 만족? 너무 좋고 제가 최근에 나왔던 진짜 좋은 거 하나 읽어드려도 될까요? Sure thing. 어니스트 허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네. 좋은 일이란 오래 가는 법이 없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차라리 이게 한낱 꿈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그는 말했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이 문장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걸 위젯을 띄워놓거든요. 네. 그 네. 아이폰 위젯. 위젯 그거 좋다. 좋다. 그래서 딱 이렇게 바로 확인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되게 문학소녀시네요. 공감되셨나봐요. 또 요즘 민음사 그 유튜브를 되게 또 열심히 보시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쵸. 그 문학적 감성을 좀 살리려고 하는 메이 메이 씨의 근황 여기까지 잘 알겠고요. 자, 알겠습니다. 살리려고 하는 메이 씨의 근황.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도 뭐 2,900원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할 것 같아. 네네.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네. 1월자 문화뉴스에서 소개해드렸던 서브스턴스 영화에 대해서 조금 깊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왜냐면은 이걸 보자마자
너무 막 말이 너무 하고 싶어져. 맞아. 그런 느낌에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의 소개를 드리자면 네. 코소 소개. 로튼 토마토 평론가 총평. 대담하게 역겹고 사악할 정도로 영리하며 아마도 데미 무어의 최고의 순간인 서브스턴스는 작가이자 감독인 코랄리 파르자의 숨이 턱 막히는 업적이다. 이동진 평론가 3.5점. 넘치는 에너지와 선명한 주제의식으로 막 나가는 영화를 볼 때의 후련함과 서늘함. 이라는 평을 받은 평론만 봐도 너무너무 기대되는 영화였죠. 그렇지요. 줄거리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서브스턴스의 주인공 엘리자베스, 데미 무어 씨가 맡았죠. 엘리자베스는 한때 오사카. 네. 오스카상까지 수상한 스타였으나 지금은 TV 에어로빅 쇼 진행이 유일한 일거리입니다. 그마저도 50세가 되던 해 당신은 어리고 섹시하지 않아? 라는 이유로 해고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차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간 엘리자베스는 서브스턴스라는 약물을 권유받습니다. 그 약물은 뭐냐? 더 어리고 아름답고 완벽한 나를 단 한 방의 주사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주사를 맞으니까 젊고 아름다운 여성인 수, 마가렛 퀄리 씨가 맡은 수가 엘리자베스의 척추를 두동강 내면서 육체를 찢고 나옵니다. 그래서 수로 존재하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껍질로 거의 시체처럼 죽어 있고 수는 하루에 한 번씩 엘리자베스에게서 골수를 추출해서 안정제로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엘리자베스로 교대를 해야 되고 예외는 절대 없다는 것이 바로 규칙입니다. 네. 7일간 엘리자베스로 살았다가 또 7일간 수로 살았다가 이렇게 약간 격주제. 격주제. 격주제도. 근데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는 격주제. 그렇죠. 네. 요런 거란 말이죠. 네. 자자, 너무 또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이 말씀해주신 평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데미 무어의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캐스팅이 정말 완벽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처음으로 좀 소개드리고 싶은 분이 그 남자 간호사분이에요. 그 쿠젤 씨가 소개에서도 언급하신 대로 뭔가 이 물질에 대해서 은근슬쩍 이렇게 try했던 맞아요. 권했던 그 남자 간호사인데요. 진짜 신비하게 생기고 눈빛도 되게 신비하게 되게 생겨가지고 푸른 눈을 푸른 가진. 눈을 맞아요. 묘한 끌림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맞아. 서늘함 이런 거를 느껴지는 마스크였거든요. 그분이 30초 나와서 그냥 진하게 쳐다보고 갑자기 뭔가 이렇게 탁 하는 네. 그 느낌에서 약간 이미 몰입됐어 관객들이. 맞아. 그래가지고 이분 캐스팅 너무 잘하셨다. 그때 팔로워가 얼마라고 했죠? 제가 네. 팔로우를 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네네. 5,000명인 거예요. 어머 아직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근데 이게 현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네. 좀 유명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뭔가 제가 팔로우를 못 걸었어요. 왜? 그것도 뭐야? 무슨 심리지? 알림창에 뜰까 메인님이 너무 팔로우 적어가지고. 아직 파란색 같은 팥딱이 안 붙어서. 오케이. 뭔가 내가 그 5,000명 안에 든다는 게 뭔가 이상해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다. 아. 그런 느낌이셨어요? 네. 또 캐스팅 디렉터리 또 너무 또 귀한 보석을 네. 예. 그리고 이 사실 두 주인공이죠. 수 역할을 맡은 마가렛 퀄리 그리고 엘리자베스 역할을 맡은 데미 무어 이 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자 수로 나온 마가렛 퀄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수가 어떤 better version of myself로 네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진짜 확실히 더 낫다, 더 음. better version이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네. 되게 관객들에게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너무 perfect했다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이 수라는 역할을 맡은 마가렛 퀄리가 영화 내에서 젊음, 뭐 생기, 완벽, 뭔가 탱탱함 이런 것들의 좀 의인화라고 할까요? 그렇게 네.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시각화가 잘 된 캐릭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진짜 딱 나왔을 때 저는 10대를 캐스팅했나? 20대 어. 초반인가? 진짜 어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아. 30대시더라고요. 맞아요. 30대. 진짜로? 그래서 진짜 애를 많이 그러니까 공을 들였다.
연출님이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사실 그 조용한 희망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도 주연으로 네네네. 거기서 처음 봤었는데 이미지가 완전 달라요. 그것도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그럼 같아요. 완전 이미지 파격 변신을 네. 또 수로서 완벽하게 해내신 거네요. 그래서 이 그 딱 등장 씬, 본인이 젊어진 나를 보고 약간 포징하면서 거울을 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내가 저 몸매 되고 싶다. 내가 저런 사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좀 없는 그런 비주얼이긴 캐릭터. 했어요. 네, 맞아요. 네. 아름답다. 네,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미 무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데미 무어의 마지막 기억이 뭐였냐면 전신 성형을 했다라는 뉴스를 봤던 거였어요. 데미 무어가 한 약 10년 전쯤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볼 때 약간 장국영 영화를 보면 캐릭터이자 장국영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 영화를 볼 때도 엘리자베스 같고 되게 데미 무어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62년생이시더라고요. 실제로는 60대 나이에 50대를 연기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엘리자베스 그 자체다 데미 무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전신 성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아주 롬콤 장르의 핫스타 애쉬튼 커처가 27살 때 42살의 데미 무어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애쉬튼 커처가 옛날부터 데미 무어가 계속 이상형이었다고 막 사귀고 막 결혼하고 이랬는데 이 외도가 계속 반복된 거죠. 막 같이 사는 집에서도 막 애쉬튼 커처가 외도를 하고 그랬대요. 나쁜 놈이네. 그래서 그 데미 무어는 본인이 몸매 관리를 엄청 철저히 했던 미녀 삼총사 2 당시에 애쉬튼 커처를 만났었던 만큼 그 몸매, 그런 젊음이 자기가 마음을 얻은 비결이라 생각해가지고 사랑받기 위해서 전신 성형에 되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완전 서브스턴스요. 그쵸. 그래서 처진 무릎살 리프팅, 피부 강화 치료, 콜라겐 주사, 각종 부위 지방 흡입, 가슴 수술, 얼굴 박피 등등 그 당시 금액으로 약 10억 원을 들여서 전신 성형을 하게 되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나중에 자기 자서전에서 밝히기를 이러한 과정을 겪고 나서 거식증, 섭식장애로 재활원에 들어가서 감금 치료도 하기도 했었다. 요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어쩐지 근데 저는 데미 무어님 서브스턴스 등장했을 때도 음. 저 몸도 비현실적인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맞죠. 그게 전신 성형의 결과물이었군요. 네, 뭐 플러스 뭐 관리도 많이 하시겠죠.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분이니까 뭔가 자기가 그 연기를 할 때 느끼는 감정들이나 이런 게 다를 것 같아요. 몰입하는 감정들이. 그니까. 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혼을 결국에 그 50살에 하는데 그 남자랑 네네 애쉬튼 커처랑 50살에 이혼을 하는데 네. 그 이후에도 뭐 파파라치 샷 이런 거에 찍히면서 남자친구들이 공개가 됐는데 12살은 기본 30살 연하도 계속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30살. 이분이 이 젊음에 대한 이런 강박이나 무언가가 좀 있으신 분 그렇네.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역사가 있음에도 반면에 이분이 1991년 임신 7개월 때 나체 화보를 찍어서 되게 유명한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됐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한 게 되게 파격적이었는데 왜냐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35년 전 이야기니까. 그러면서 이제 임신한 여성의 몸에 대한 뭔가 새로운 의지나 담론을 던질 만큼 네. 또 이런 여성의 몸, 바디 포지티브 이런 거에 또 영향력이 있었던 분이에요. 다만 이제 본인이 인생의 과정에서 그런 뭔가 좀 돌파구를 찾지 못한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서브스턴스 영화에 대해서 코랄리 감독에게 본인의 자서전을 이렇게 보내주면서 약간 자기를 좀 어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캐스팅 과정부터 뭔가 너무 퍼펙트함이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었답니다. 진짜 딱 맞는 배역이네요. 근데 진짜 그거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외모의 강박 이런 거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많이 해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를- 고민이 많고 고찰이 많고 성찰이 있는 사람은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가본 사람. 그치. 이미 저질렀어. 많은 힘듦이 있으셨겠군요. 그래서 일단 캐스팅부터가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하고 싶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외모 강박이나 젊음 노화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 영화가. 네. 그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장면들을 좀 꼽아가지고 저희의 경험과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네네. 그런 강박이나 집착이 또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니까. 첫 번째로는 이 폭식 장면입니다. 그 엘리자베스로 일주일을 살 때 이제 이 수에 대한 어떤 막 질투나 뭐 분노 요런 것을 폭식으로 풀잖아요. 맞아요. 엘리자베스가. 네. 그걸 보면서 뭔가 많은 생각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엘리자베스 수를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엘리자베스가 자기 원래 본체로 돌아오면은 골방에 갇혀서 완전 우울하게 살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냥 음식만 엄청 많이 해가지고 막 먹고 네. 그냥 다시 예뻐지기를 기다리고 네. 이런 모습이 어. 보였는데 제가 서브스턴스 약물을 먹은 건 아니지만 네. 전 여자들은 폭식 경험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없는 사람 없을 거라 생각해요. 진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입이 됐냐면 저 스스로한테는 수가 외출할 때의 나 같고 엘리자베스가 집에서의 나 같은 거예요. 집에서는 약간 풀어지고 풀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꼭 복식을 한단 말이야. 약간 외출하거나 회사에서나 데이트하거나 할 때는 되게 약간 뭐 말하자면 내숭처럼 되게 조금 먹고 밥 남기고 막 이러는데 집에서는 딴 사람처럼 갑자기 막 먹고 두 그릇씩 먹고 막. 두 그릇씩 먹고 막 시킨 배달 음식 엄청 먹고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저도 약간 저는 그런 거였어요. 약간 수랑 또 비슷해. 7일 간격으로 하잖아요. 저는 그 기점이 뭐냐면 데이트 날까지 다이어트를 해. 그리고 데이트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먹고 싶었던 거 막 먹어. 그걸 주기적으로 반복을 했었어요. 거의 격추겠네요. 고젤 씨도 그러면은 거의 본인도 지금 엘리자베스랑 맞아요. 코젤로 사는 거네요.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지만 내 심리는 어쨌든 그래. 실제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제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공감이 됐달까나? 그 수가 수로 돌아온 다음에 네. 수가 Contract yourself 이거 맞아. 그게 바로 제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먹을 때의 나. 그러니까 컨트롤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그 순간들이 그니까. 맞아. 있긴 한 것 같아요. 진짜. 아무도 안 시켰는데 컨트롤을 엄청 해. 막 배 나온 것 같고 막 옷핏 달라질 것 같고 이런 거에 집착하다가 갑자기 끝났다 하고 막 갑자기 두 그릇. 뭐가 끝나 공연했냐고 이상해요 하여간. 진짜 웃기네. 그러니까 그 코젤 씨도 계속 이렇게 스위치 마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죠. 저도 이 폭식에 대해서 그 제일 많이 공감을 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 내에서 계속 음식이 죄악이라고 엄청 연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그러면서 막 나중에는 거의 막 엘리자베스가 막 폭주 진짜 그냥 폭주기관차. 요리 쇼랑 막 먹는 쇼를 막 미친 듯이 막 하잖아요. 맞아. 그 진짜 남자한테 요리책 받은 이후부터 갑자기 뭔가 발동이 딱 걸리잖아요. 맞아. 네가 쇼에 은퇴한 기념으로 내가 줄 선물이 있는데 시간이 남아서 재미없을까봐 뭐 그러면서 요리책을 딱 근데 뭐 한 거의 60개 정도의 요리가 담겨있는 레시피 다 한 같았는데 것 같아. 그걸 하루에 다 한 것 같아. 다 한 것 같아. 60개를 하루에 다 다 하고 해버렸어. 다 먹었어. 근데 저도 약간 수가 그냥 엘리자베스가 뭔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폭식 장애 같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네. 저도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완전 공감이 됐어요. 왜냐면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배가 고파서 막 먹는 느낌도 아니고 막 맛있어서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스트레스를 어찌할지 몰라서 일단 그냥 뭐 배달 음식을 시켜요. 시간이 어떻게 됐든. 이게 맛이 있어 없어 이게 상관이 없고 그냥 대부분 맛이 없어. 이미 저녁을 먹었으니까 딱히 맛이 없죠. 근데 배가 찢어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그냥 밀어넣는 거예요. 그냥 막 밀어넣어요.
그리고 딱 이제 다 먹고 나서 이렇게 젓가락을 내려놓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좆됐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바로 후회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폭식을 한 거에 대해서. 근데 먹을 당시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니 진짜 좆대 봐라 이런 마음으로 막 먹어요. 내 몸에 엄청 해하는 느낌처럼 막 니가 엄청 많이 먹고 살을 빼든 말든 스트레스를 받든 말든 니 한번 좆대 봐 이런 느낌으로 약간 저를 사지로 밀어넣는 느낌으로 먹고 딱 떼자마자 아 좆됐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 폭식장애 증상? 진짜 일종의 자해네.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뭔가 자해 같은 느낌을 띠고 있다. 그래서 폭식하는 수를 볼 때마다 엄청 슬펐어요. 왜냐면 수가 그거를 되게 맛있게 먹지도 않고 엘리자베스가 엘리자베스가 그걸 다 먹고 나서도 뭔가 약간 본인이 좀 불만족하는 눈빛으로 그 남은 음식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마음이 좀 아프면 sorry 좀 예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폭식에 대한 부분을 또 너무 또 여성이라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근데 그게 어떤 심리예요? 그니까 너 좆대 봐라 이게? 이게 보통은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 음식 먹을 때는 도파민이 엄청 빨리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네. 운이님의 심리는 약간 다른 것 같은 느낌? 네네.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제가 이걸 먹고 후회할 거라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걸 먹기 시작하는 저도 알면서 달려가는 건가? 알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 그리고 진짜 다 먹었을 때 진짜 그걸 또 진짜로 느껴. 너무 후회됨을. 근데 그게 막 우울하거나 그 감정적으로 되게 불안하거나 나를 자기 혐오가 심해지거나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평생의 몸무게 중에 제일 많이 나갈 때였어서 막 일도 잘 인생도 잘 안 풀리고 이러면서 폭식하니까 계속 살이 찌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좀 건강하게 먹고 뭐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어떤 사고 방식인데 그땐 너무 마음이 병들어 있어서 그런지 극한으로 계속 보내고 싶은 거예요 저를. 운동도 하지 말고 많이 먹고 그냥 니 한번 바닥을 찍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나를 벌 주는 것 같아 살짝. 맞아요. 그런 느낌? 사실 뭐 살이 1-2kg 찌면 또 1-2kg 빠지는데 뭐 5kg씩 찌면 사실 빼기가 힘들잖아요. 그냥 놔버리는 그냥 놔버리는 거죠. 제가 저를 약간 좀 포기한 느낌?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제가 폭식을 했었기 때문에 이 엘리자베스의 마음 너무 제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그래. 엘리자베스도 엘리자베스도 그냥 어차피 못생겼으니까 지금은 이러고 그냥 다 포기한 거 같아. 그리고 나의 예쁜 버전은 수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 맞아. 그러면서 자기의 최악의 자기의 모습을 더 계속 최악으로 더 최악으로 만들어. 못생겼고 늙었고 손가락도 이미 망가졌고 맞아. 다리도 망가졌는데 맞아. 그래 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그런 걸 거죠. 수도 있겠다. 맞아. 그래서 이 폭식 장면에 대해서도 되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네. 또 인상적인 장면은 뭔가 이 엘리자베스에게 너 자체로도 뷰티풀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프레드와 데이트 네네. 약속이 잡히잖아요. 네. 근데 결국 계속 외모 최악을 하다가 빡이 쳐서 화장을 지우고 하다가 결국에는 약속 시간을 못 맞추고 나가지 않게 되는 맞아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 손가락이 그러니까 수가 교체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미루는 바람에 엘리자베스의 손가락이 썩잖아요. 네. 그 이후였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막 이거 돌려야 돼! 막 이랬는데 맞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You are one. 맞아. 짜증나. 자동응답기. 그래서 이 모습으로도 그래도 살아봐야겠다. 프레드가 나 좋다 했었지 맞아. 하고 연락해서 만나려고 하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겨울에서 다시 화장 고치고 얼굴 뭉개고 막 혼자. 가슴 막 다시 가려도 보고 막 스카프를 했다가 뺐다가 옷을 맞아. 바꿔 입었다가 막. 그래서 막 립스틱 지우면서 말씀하셨듯이 얼굴 잡아 뜯기까지 하잖아요. 그냥 맞아, 쥐다 맞아. 뜯어 맞아. 진짜. 맞아. 근데 저는 사실 그 많은 여성분들이 이거에 공감했다는 말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저 또한 살면서 한 10번은 이랬던 적이 있는 것 같다. 머리카락 이 정도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그쵸. 80%? 그러니까 막 거울 보면서 으아 이러면서 저는 울었어요. 헐, 왜 울어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마음에 안 드는 어.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가 수습이 안 돼. 없으니까 무기력한 거죠. 음. 그래서 울었던 것 같은데 리지가 그 수랑 본인의 모습을 비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외모를 고치기 시작한 이유가 수의 사진을 딱 보자마자 다시 정말 되돌아오고. 그 빌보드에 지금 개 크게 있으니까. 맞아. 네. 손잡이 잡았다 다시 돌아오고. 맞아. 근데 저는 약간 저의 최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형 이데아와 나를 비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머리를 좀 이상하게 자르거나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나거나 이런 날에 제 마음처럼 얼굴이 예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Control yourself. 근데 저는 거기서 특히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이 네. 이제 딱 나가려고 하다가 네. 마지막에 화장실에서 문고리에 엘리자베스 얼굴이 딱 비치거든요. 맞아. 진짜 개 흐리게 막 광각으로. 근데 그게 약간 왜곡돼서 보이잖아요. 어. 문고리는 네네. 동그랗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훨씬 못생기게 보이는 거죠. 음. 근데 그거를 보고 완전 이제 미쳐버리는데 맞아. 저도 그렇거든요. 약간 제 모습을 비치는 곳이 있으면 다 봐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날 특히 그게 약간 운이님이 자해하시는 거랑 비슷한 게 아 제가 네, 오. 아니, 자해라고 자해성이긴 한데 자해성 폭식. 폭식 폭식. 자해성 폭식 네네. 하시는 거랑 비슷한 정정해 게 주세요. 네. 저도 자해성 거울보기다. 그냥 얼마나 최악인지 보자 하면서 무서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막- 심리가 있나 봐. 그니까. 저는 막 이 일반 캠 후면 카메라로 내 얼굴 찍고 왜 저래 진짜 무서워. 그래서 그걸 확인해요 막 호러야, 얼마나 호러. 최악인지. 호러야. 진짜 호러야. 이게 호러야. 진짜 대박 호러. 그래서 약간 내면화된 어. 타자의 시선, 내면화된 여성 혐오가 있는 것 같다. 그니까. 저한테는. 그걸로 나를 보는 거지 다시. 그쵸. 그래서 저는 20대 초반에도 계속 생각한 건데 이 시선이 예를 들어 제가 뭐 학교에 광장을 걸어요. 그럼 이 광장에 뭐가 있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다니나 광장을 이렇게 걷는 해서 메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딱 봐야 되는데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면 자꾸 머릿속으로는 나 나를 자신이 의식해. 지금 이 바람 불 때 내 앞머리 날아가지 않을까? 계속 이런 나를 보기 때문에 내 눈은 밖으로 있어도 그래서 마치 거울을 안 보고 있어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었고 맞아. 그거를 너무 잘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거를 막 찾아보다가 대체 왜 이럴까? 여자들은 왜 이럴까? 이렇게 여자들은 찾아보는- 왜 이러나요? 네이버 검색. 근데 그 쉐임 머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설명하는 거는 이게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 근데 수치심이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수치심이긴 한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 이 세상의 어떤 구조와 자본주의적인 어떤 플랫폼과 알고리즘들이 이게 정상적인 거야를 자꾸 주입하다 보니까 그래. 그리고 너는 이게 수치스러운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수치심을 내면화하고 그걸로 이제 자본가들은 돈을 번다 뭐 이런 책이 있어가지고 자본가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고 어떤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수치심이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니까. 자본주의가 원흉이야.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공산주의 갈까요? 어떡해. 그건 또 싫다? 그건 또 아니니까. 여튼 문제야. 여튼 간에 진짜 문제고 별로다. 그래서 이 두 장면을 좀 저희의 경험이랑 같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게 진짜 많이들 느끼실 것 같아서 좀 우리도 이렇게 함께 공감하면서 느꼈다라는 걸 좀 공유하고 싶었었고 그래서 이 폭식 장면과 쥐뜻 장면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이분이 좀 참 강렬하게 표현하신다 이렇게 생각은 하긴 했는데 저는 이 코랄리 감독이 진짜 이 강렬한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도 진짜 미쳤구나 싶었던 게 뭐냐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안 끝나는 절대 거예요. 안 끝나요. 진짜 죽어도 안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엘리자베스랑 수랑 마주해서 엘리자베스가 결국 죽잖아요. 네. 그때 끝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야. 개같이 부활. 뭐 개같이 또 엘리자스가 돼. 몬스트러스 엘리자베스. 또 막 갑자기 엘리자스였나? 관객 앞에 또서 막 드레스를 또 찢어서 입어. 그다음 막 그리고 집으로 또 달려. 다 분해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일부는 액괴가 살아 있어. 나와. 일부는 살아. 또 액체 금물이 또 돼. 얼굴만 살아 있어. 어. 아, 미친 듯이 진짜 계속 약간 번복 진트 마냥 번복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그래. 좀비야 좀비. 좀비 같았어요. 근데 저는 이러면 그런 식으로 전개되는 연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수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엘리자베스의 척수액을 그냥 무한 리필했을 뽑아 때부터 먹어서. 모든 게 잘못됐고 그냥 그치. 사실 그냥 디 엔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완전 좋댔다 이렇게 음. 볼 수가 있는데 이 젊음이나 아름다움에 대한 이 욕망이 내가 아무리 망가지고 그냥 좆대도 그만되지 않고 뭔가 그니까. 죽어야만이 그게 끝나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던 게 막 스펙타클하게 막 계속 전개가 되다가 그 액괴 표정이 막 맨 처음에 너무 스트러글링하는 표정이야. 그러다가 딱 스타의 거리에 엘리자베스 이렇게 적혀 있는 그 스타의 거리에 딱 안착하자마자 미소를 짓고 없어지잖아요. 그 액괴가. 그렇죠. 그 과거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에 완전히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으로 다시 올라가서 만족스럽게 웃으면서 소멸되죠. 그래서 그게 영화 2시간 반 동안 엘리자베스가 유일하게 웃었던 순간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냥 웃는 산 시간이 없었어. 그 사람은 계속 막 슬퍼했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때서야만이 뭔가 느끼는 해방감 이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 이게 죽어야 끝나는 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결국은 이 마음을 자연적으로 소멸시킬 수는 없는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다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 거 좀 서글펐다 이런 진짜. 생각이 들었네요. 이 영화는 사실 가부장제와 여성의 대립이 아니라 근데 네. 그게 약간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여성의 자기 혐오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치는 영화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성주의 영화라고 보여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운이님이 말한 이런 지점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수의 그 굴곡들을 남성의 시선처럼 맞아요. 이렇게 훑고 막 노골적으로 오래 보여주는 이런 것 때문에 여성주의 영화이면서도 좀 비판을 받기도 하는 지점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좀 공허함이 있기도 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약간 오잘레미. 그치. 왜냐면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 영화를 보고 역시 젊음이 최고야 이렇게 하기도 오히려 더 하잖아요. 강화돼.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영화는 진짜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니까 맞아. 그 메시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처럼. 그쵸. 그것만으로도 영화 자체에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저는 메시지를 줄 거면 요렇게 줘라. 아주 정확하게 뇌리에 꽂히게. 그만큼 저는 또 너무 딱 사실적인 묘사였다고 생각해요. 또 과한 지점도 있긴 해요. 아니에요. 아니 엘리자베스처럼 네? 엘리자베스처럼 이렇게까지 외모 강박이 미치게 있으세요? 아니 그러면 내가 거울 앞에서 대충 수정 메이크업 15분 정도 더 하는 걸로 영화 만들 거 누가 그 영화를 보냐는 거죠. 그치. 아니, 그냥 그러니까, 자기 브이로그 보면 돼 그거는. 그러니까 극대화한 묘사라고요. 그러니까 운이님은 극대화한 극대화했기 때문에 너무 잘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박수 짝짝짝이다. 그러니까 그 지점을 되게 말하고 좋아하셔. 싶었다. 되게 네네. 좋아하셔. 이미 진짜. 너무 만족해서 너무 만족했어. 너무 나 만족했어. 진짜. 다른 사람 얘기는 지금 듣질 들으려고 않아. 하질 않아. 듣지 않아. 난 시청각적으로 진짜 만족했어요. 사실 이 어.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뭐 그런 차단. 비판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랄리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자기가 50대 들어서면서 같은 50대 여성들이 그냥 자기는 안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사라지더라. 하더라고요. 화면에서도 맞아요. 그렇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처럼 저도 5, 60대가 된 저를 사실 상상을 거의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상상이 안 돼. 그리고. 약간 그런 것처럼 좀 저희도 무의식적으로 노화에 대한 회피와 공포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좀 어떻게 느끼세요? 맞아.
5, 60대 삶에 대한 상상은 하는데 5, 60대 내 모습에 모습. 대한 상상은 잘 안 하는 거. 외모가 어떻게 될지 음. 이런 거. 저도 영화에서 봤을 때는 제일 소름 끼쳤던 부분이 그 고어 부분이 아니라 수가 자꾸 나쁜 선택을 해서 엘리자베스 몸이 자꾸만 망가질 때 아, 여기서 중단해도 저 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니까. 이제 망한 거네? 이제 그만 제발 그만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제 완전 망한 거네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 그 돌이킬 수 없다는 느낌을 주는 순간이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팠던 적이 몇 번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근데 이 진단할 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난치병이다. 그러니까 거의 치료가 어려우니까 평생 이 약을 매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그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장애가 생긴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내 몸에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이상이 생겼다는 거가. 그리고 뭐 저희 아버지도 약간 돌발성 난청이 오셔가지고 청력이 약간 손실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범위는 아니어서 그것도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치. 이게 돌이킬 수 없다니. 그치. 아, 회복될 수 없다니 막 이런 게. 그래서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뭐 유명한 연예인 누구는 아예 한쪽 귀에 계속 이명이 들린다더라. 이명이 들린 채로 그냥 산다더라. 뭐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누구나 약간의 어떤 장애나 노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회피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구나 생각하니까 저도 스스로 납득이 되고 사라지더라고요. 하지만 공포스럽다. 맞아. 저는 노화가 왜 좀 무섭냐면 네. 그냥 저희 이 젊은 시절에 저희는 뭐 엄청난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쌓아온 게 크지도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무기가 젊음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특히나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젊음이 없어지면 물론 그때 되면 뭐 저의 연륜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무기질이 생기겠지만 지금 상태로 비춰봤을 때 진짜 나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젊으니까 뭐 시도라도 해보지. 뭐 젊으니까 이거저거 해보자. 뭐 실패해도 해보자. 이런 건데 내가 그게 없어지면은 좀 너무 난 가진 게 없는 게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뭐 지금도 뭐 피부 탱탱하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세요? 네네네 해요. 피부가 워낙 좋아서 그런가 봐. 아, 무튼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미간 주름이 생겼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조금 놀랐어요. 뭔가 진짜 노화가 시작되는구나. 왜냐면 생물학적인 나이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건 맞으니까. 맞아요. 저도 소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런 거면서 이 몸이 옛날만큼 탄력성이 엄청 좋은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노화라는 게 진짜 무섭네. 이 생각을 좀 최근에 한 것 같아요. 맞아. 회복력도 안 좋아지고. 맞아. 저는 우리님이 그 젊음에 대해 느끼는 강점 그것도 약간 그거랑 약간 비슷한 게 지금은 20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 주목을 받잖아요, 사실. 네. 넌 젊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하고 뭐 결혼은 하니? 뭐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뭐 피부도 좋다 뭐 또 젊은 애들은 요새 저렇게 입나 봐 등등의 뭘 하든지 간에 젊어서 되게 뭐 이런 수식어가 붙고 주류인 느낌이잖아. 맞아. 주류고 핵심이야. 어딜 맞아, 가든. 요즘 애들은 이렇게 논다더라. 역시 뭐 누구는 다르게 생각한 그런 것들이 나이 들수록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난 새롭지 않은 사람이고 좀 사회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막 미래를 이끌 거야 뭘 할 거야 변화를 일으킬 거야 뭐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사회에서 약간 내가 희미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느낌.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 지금 현재 나이 드신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게 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저는 노화보다도 내 존재감에 대한. 존재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비단 그냥 뭐 외적인 게 늙어간다 뭐 이런 것도 포함이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능,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능, 내 뭐 위치, 존재, 남들의 시선. 뭐 그 시선,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부분도 사실 같이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긴 맞아. 해요. 맞아요. 복합적인 나이가 것 먹을수록 음. 뭐 요즘에 몇 살 위에는 안 받아준다더라 이런 회사들도 어. 엄청 많으니까. 그치. 맞지.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막 되게 큰 행사나 시상식 같은 데 보면 수상자가 무조건 나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40, 50대시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들 이런 연예인분들 빼고.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항상 동경하면서 살았는데 그분들의 나이와 제 나이를 대조하다 보면 너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나한테 10년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럼? 그 안에 저런 성과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가 이러면서. 10년 뒤에 커하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요즘에 1년 1년 가는 게 좀 무섭더라고요. 맞아. 사실 그 메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영화가 되게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느낌의 영화는 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러니 여성들아 뭐 하시오 뭐 이런 느낌은 또 아니니까.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는 그 서브스턴스 초록 물질도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런 강박이나 사회가 주는 또 강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박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로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저희 회의하면서 나온 그 의문이 되게 좋았어요. Love yourself만이 해답이 맞냐? 그러면 되는 거냐? 그게 가능한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건강한 뭔가 배럴 모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답인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근데 외모도 경쟁력이다 이런 말도 많으니까. 자기 관리와 강박의 경계는 무엇인가? 진짜 그 이런 깻잎 거죠. 한 장인 것 같다. 그거 진짜 어려워요. 음. 왜냐면 뭐 보톡스 한 대까지는 자기 관리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실리프팅은 조금 과하다. 강박이다. 여기부터는 뭐 과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아 이거 진짜 어렵네. 저는 네. Love yourself가 해답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근본적인 해결은 그것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굳이 뭐 제 신체를 얼굴과 몸으로 나눠서 본다면 어릴 때는 둘 다에 대한 지금보다 더 어릴 때는 둘 다에 대한 강박이 있었다면 지금은 몸에 대한 강박만 남아 있어요. 그 살에 대한 그 강박만.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얼굴을 사실 뭐 바꾸기 어려우니까. 어차피 성형할 마음도 없는 거. 난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내 모습을 좋아해주는 사람도 많고 나도 좋아하면 되고 뭔가 그거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어요. 지금은 얼굴에 대한 그런 게. 그리고 뭐 몸이나 체형 이런 것도 조금씩 받아들이고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람마다 체형이 다른데 뭐 예전에는 연예인들 막 허벅지 사이가 안 붙고 막 이런 거 되게 유행했었잖아. 맞아. 제 최악이. 근데 나는 난 요런 쪽이 발달해 있는 체형이라서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약간 해결이 되는 것 같은, 시간이 조금 해결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건강하게 자기 배를 위해서 뭐 다이어트 하고 운동 막 빡세게 하시는 분들 뭐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분들은 그게 자기가 love myself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저렇게까지 가혹하게 막 주 5일 닭가슴살 먹으면서 뭐 한다거나 아니 뭐 보조제를 먹어가면서 뭐 한다거나 뭔가 그것도 일종의 새로운 강박적인 모습이 생기는 거니까 뭐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그거의 경계를 나누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해도 아니야 저는 배를 위해 노력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그래? 왜냐 이유가 있어요. 네네네.
이 Love Myself를 하자. 이거는 사실 너무 쉽게 깨진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창 저도 내가 나의 모습 사랑하면 됐지. 괜찮아. 뭐 귀엽네. 포동포동하니 귀엽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한 1년이 뭐 전혀 저희가 그걸 뭐 짜증이 나지 않고 이런 시기가 있다가 제가 마음이 그냥 옹졸해지고 약해지고 불안해질 때면 그 Love Myself 그냥 싹 사라져. 맞아. 그럴 맞아. 때가 있어. 근데 나는 근데 내가 내 눈이 달라진 거지. 맞아. 시선이 달라진 거지. 내가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맞아. 맞아요. 근데 이 시선이 Love Myself 시선이 없어지자마자 바로 나에 대한 제1의 공격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better version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막 불안할 때 봐도 그래, 네 노력했네. 이렇게 봐줄 정도로 계속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어요. 일상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건강할 정도로. 뭔 소리야? 그러니까 건강할 뭐 예를 정도로가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운동을 주 2회는 한다. 뭐 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봤을 때를 말하는 것 같아. 봤을 운이님은 때. 봤을 때. 그런 습관적인 게 아니라. 봤을 때 그렇기 위해서 뭐 습관적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맞지만 그치. 그게 봤을 수단이 때. 되는 거. 목적은 어쨌든 보여질 때. 네. 봤을 때 내가 제일 나에게 만족하는 내 모습 정도로 제일 만족이 아니라 진짜 나쁘지 않은. 그냥 나를 혐오하지 않을 정도의 그 하한선까지로 유지를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또 나를 혐오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방어해서 내가 네, 기분이 네. 안 좋을 때 봐도 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는 유지를 하자. 되게 되게 현실적이다. 되게 중도적이죠.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한선. 왜냐면 어떤 모습이든 나를 사랑해주면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 자꾸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근데 뭐 럼마이셀프가 맞긴 하죠. 그게 아니라 저는 저의 근본적인 어떤 바꿀 수 없는 거. 그래 대해서. 그래.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코가 낮고 뭐 턱이 좀 발달돼 있어. 그러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막 양악을 한다든지 뭐 쉐이딩을 막 겁나 친다든지 맨날 아니면- 그거 들여다보고 있다든지 맞아 막 그런 것들. 뭐 연골 뼈를 막 코에다 넣는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그렇게 해서 막 뭔가를 변화하려고 하는 그러지 말고 그냥 저스트 받아들이자 이런 근본적인 말씀이신 거죠. 것만은 받아들여야 된다. 바꿀 바꿀 수 없는 거.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미로 속에 빠질 만큼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미로야. 어떤 스탠스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러게요. 외모적으로나 이런 것들. 하지만 work on it 해보자. 어떤 방법으로든 네. 여자들 펌피업 화이팅 하자. 펌피업을 하면 어떡해? 여자들 펌피라. 에너지를 펌피업 하자. 여자들 펌피라. 진짜 이상해. 네. 그리고 참고로 네. 수가 너무 동경의 대상이잖아요. 네. 완전한 몸을 갖고 있잖아요. 얼굴이랑. 근데 그것도 다 보형물을 넣은 거라고 해서 약간 그걸 부러워했던 제 자신도 뭔가 보형물이었다고? 배신감 들었어요? 배신감이라기보다는 그것조차 어떤 영화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맞아. 이렇게 하게 만드는. 네네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에피소드 제목이 그래도 여전히 수가 되고 싶은 여자들에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Love yourself 하세요. 그래 하자. 라고 마무리하자. 마지막으로 Love yourself 좀 3창 얘기해주고 오랜만에 싶다. 3창 하고 하자. 하나 둘 셋. Love yourself. 야, 코젤 씨. 씨. 본인이 정답이 Love yourself 같다면서요. 럼럼럼을 하는 거 어때요? 오케이. 너무 길어서. 하나 둘 셋. Love, love. 진짜 안 맞아. 자, 우리 빨리 끝내라는 신호 같아요. 네네. 이렇게 서브스턴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길어진 것 같아요. 이번 주 추천곡은 바로바로 전데요. 운입니다. 네네, 운입니다. 근데 이 서브스턴스가 사실 시각적으로도 너무 훌륭했지만 저는 OST, BGM, 청각적으로도 진짜 완벽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똑같아. 이 더 서브선스. 더 서브스턴스 OST 앨범의 2번 트랙이 더 서브스턴스예요. 오, 들어보고 싶어. 이 노래와 엄청 유사한 곡.
더 서브스턴스 그 노래가 엄청 하우스, 일렉트로닉 하우스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와 거의 전개가 비슷한 베나시의 Satisfaction이란 노래 오. 네, 추천드리면서 저는 심지어 만족. 예예 오. 만족구 음.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만나실 수 있는 곳은요.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추천곡이 어떤 건지 또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아빌 삐백.